안녕하세요. 경제수학의 블랙스톤 H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똑같은 햄버거인데 왜 저 가게는 더 싸게 팔 수 있을까?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생산 효율성에 있거든요. 오늘은 모든 기업의 핵심 고민이죠. 어떻게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까? 바로 생산 요소의 최소 비용 결합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완전히 똑같은 물건 1000개를 만드는데도 어떤 회사는 돈이 훨씬 적게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특별한 비법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바로 그 비밀이 생산에 들어가는 여러 요소들의 최적의 조합, 그러니까 황금 비율을 찾는 데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목표, 생산 요소의 최소 비용 결합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최적의 조합이라는 걸 대체 어떻게 찾는지 한번 분석해 보죠. 모든 기업은요, 매일같이 저울질을 해요. 사람을 한 명 더 뽑을까? 아니면 그 돈으로 최신 기계를 한 대 더 살까? 이게 바로 노동과 자본 사이의 끊임없는 고민인 거죠. 아, 그럼 만약에 목표 생산량이 딱 Q0이라고 정해져 있다면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노동력 A와 자본 B의 레시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우리한테 딱 두 개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뭘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생산 지도,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돈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한 비용 지도죠. 자, 첫 번째 지도는 바로 등량선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나요? 등량, 말 그대로 같은 양이라는 뜻이에요. 목표 생산량인 Q0를 만들어낼 수 있는 노동과 자본의 모든 조합을 쭉 연결한 선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더 쓰면 기계를 덜 써도 되고 반대로 기계를 더 쓰면 사람을 덜 써도 되는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그래프에 보이는 곡선 있죠? 이게 바로 우리의 생산 지도입니다. 지도 위에 있는 어떤 점을 고르든 예를 들어서 기계는 조금 쓰고 사람을 많이 쓰는 A점이나 반대로 사람은 적게 쓰고 기계를 많이 쓰는 B점이나 결과적으로 만들어내는 생산량은 Q0로 똑같다는 뜻입니다. 네, 생산 지도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 쓰고 기계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이 지도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죠? 바로 그럴 때 두 번째 지도 등비용선이 등장합니다. 이것도 이름 그대로 같은 비용이 드는 선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가진 예산으로 살 수 있는 노동과 자본의 조합들을 보여주는 선이에요. 총비용은 당연히 노동자 임금의 고용 인원을 곱하고 또 기계 가격의 기계 수를 곱해서 더한 값이 되겠죠. 그래프에서 이 직선이 바로 우리의 비용 지도, 즉 등비용선입니다. 이건 우리가 가진 돈으로 뭘 얼마나 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산선이랑 완전히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이든 비용은 다 똑같습니다. 자, 이제 가장 결정적인 순간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두 개의 지도, 생산 지도와 비용 지도를 하나로 딱 겹쳐보는 순간 목표 생산량을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아, 그럼 목표 생산량을 나타내는 저 생산지도 곡선이랑 예산을 나타내는 비용지도 직선이 딱 한 점에서 스치듯이 만나는 그 지점을 찾으라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거예요. 정확합니다. 이 단 하나의 접점, 바로 이 점이 최소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적의 조합, 황금 비율인 겁니다. 왜냐하면 등량선 위에 다른 어떤 점을 고르더라도요, 무조건 더 높은 비용, 그러니까 더 비싼 예산선을 써야만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프에서 접한다는 건 수학적으로는 두 선의 기울기가 그 지점에서 정확히 같아진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이게 바로 비용 최소화의 황금률, 골든률이 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풀어볼까요? 우리 공장 안에서는 기술적으로 노동자 한 명을 기계 한 대로 바꿀 수 있다고 쳐봅시다. 이게 내부 교환 비율이에요. 그런데 시장에 나가보니까 마침 기계 한 대 가격이랑 노동자 한 명 임금이 똑같아요. 이게 시장 교환 비율이죠. 이 두 비율이 딱 맞아떨어지는 지점, 거기가 바로 최적인 허입니다. 만약 두 비율이 다르면요? 당연히 더 싼 쪽으로 바꾸면서 비용을 계속 줄일 수 있겠죠. 아, 이제 하나의 생산 목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회사가 잘 돼서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생산하고 싶어지면 그땐 어떻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업이 생산량을 Q에서 Q 프라임 또 Q 더블 프라임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해보죠. 그럼 각각의 새로운 생산 목표를 위한 새로운 생산 지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각각의 지도에 대해서 가장 낮은 비용으로 접하는 새로운 최적점을 계속해서 찾아나가야 하는 거죠. 이렇게 각 생산 단계별로 찾아낸 최적의 점들, E 프라임, E 더블 프라임, 이 점들을 모두 쭉 연결한 선을 확장 경로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기업이 가장 효율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 경로, 그 발자취를 보여주는 선인 셈이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발견한 것들을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만 딱딱 짚어볼게요. 오늘 배운 핵심 딱 2가지입니다. 첫째, 어떤 생산량을 가장 싸게 만드는 지점은 어디다? 바로 생산 지도와 비용 지도가 딱 접하는 그 한 점이다. 둘째, 기업이 성장하면서 생산 목표를 높여갈 때 이 최적의 점들을 쭉 연결하면 뭐가 그려진다? 바로 기업의 가장 효율적인 성장 지도, 확장 경로가 그려진다 이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고민해 볼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 정부가 최저임금을 아주 크게 올려서 노동의 가격, 즉 인건비가 비싸진다면 기업의 가장 효율적인 성장 경로, 즉 이 확장 경로는 노동을 더 쓰는 쪽으로 휠까요? 아니면 자본, 그러니까 기계를 더 쓰는 쪽으로 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블랙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